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집쟁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집쟁이님께서는 귀신 얘기 하나, 그리고 사람이 무서웠던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장르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쟁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번이라 긴장되네요. 아니, 긴장 이제 안 하실 때 됐잖아요. 원래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쟁이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가 이제 사람이 좀 공포스러웠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귀신 관련 이야기, 맞죠? 네, 맞아요. 집쟁이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무서웠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티스입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짧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이 간호 국가고시 합격을 하고 나서 현재 간호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에요. 예. 근데 그 지인이 실습생 때 겪은 이야기인데, 대학교 4년차 때 간호과를 다니고 있던 지인이 학교 실습으로, 간호과는 실습을 나갔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남의 어느 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어요. 네. 그 병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갖춰져 있을 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이었대요. 사람들도 원장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제 대부분 병원이 막 그렇게 큰 대형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네. 이제 어딜 가던 신입이 오면 사수가 따라붙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수한테 환자 관리에 대해서나 이제 또 병원의 업무를 보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정해진 사수가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마치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대요. 첫 모습부터. 네. 그리고 그 사수를 만나서 일을 하다가 보니 항상 무슨 좀 손보다 큰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메모를 하고 적고 이런 적는 습관을 보였었대요. 그래서 지인은 이제 저거는 배워야 되는 거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일이든 환자 정보든 빼먹지 말아야겠다. 저건 좋은 모습이니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게 실습을 시작하고 어느 날 환자 링거 바늘을 교체해주러 이제 사수랑 함께 갔었대요. 어떻게 하고 하는지 보여주고 제 지인은 배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그냥 링거가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링거 바늘이 쇠 바늘이 들어갔다가 빼면 플라스틱 관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사를 많이 안 맞아봐서. 근데 그때 교체를 한 이유가 링거가 다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플라스틱 관이 휘어져서 링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터졌었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지인이 그걸 처리하기는 아직 미흡하니까 사수가 교체를 하겠다며 이제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네. 그런데 보통 의료 폐기물은 간호사들이 끌차 가지고 다니면 하얀색 폐기물통이 있대요. 그 폐기물통에 담아서 버리는 게 원칙이고, 다른 데 버려서도 안 되는데, 솜 교체하는 줄 같은 거 이런 건 다 폐기물통에 넣던데, 주사 바늘을 사수가 작은 액세서리 지퍼락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 담아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거를. 바늘을. 예. 그래서 제 지인은 왜 저걸 주머니에 넣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궁금증도 잠시, 사수가 뭔가를 느꼈는지 제 지인한테 대뜸, 야, 너 뭐해? 가서 다른 환자들 혈압 측정하고 와. 이렇게 하고 되게 딱딱하게 말을 했대요. 하루에 단 5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갑자기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키는 거 해야 되니까 오전 일과를 정신없이 막 그렇게 지나가고, 잠시 혼자 간호사 대기실에 앉아있던 지인이 좀 전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근데 왜 바늘을 주머니에 넣었을까 하면서 폐기물통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배우는 거랑 실전이랑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폐기물통을 뒤져봤대요. 정말 가져갔나 싶어서. 근데 보니까 딱 휘어져 있는 거 아까 담아져 있던 미니 지퍼락 같은 거에 그대로 담아서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급한 마음에 잠깐 주머니에 넣었다가 폐기물통에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날은. 그리고 별다른 일 없이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했는데, 지인이 총 14일 정도 되는 실습 기간에 그 병원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사수가 항상 같은 표정에 웃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이고 계속 삶에 의욕이 없는 표정으로 마지막 날까지 같이 보냈는데, 마지막 날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서 혼자 쉬고 있는 시간에
이제 실습생이다 보니까 본인은 정식 간호사처럼 막 점심시간도 그렇게 쫓기진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혼자 쉬고 있었는데 그 사수의 노트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인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상한 사수였는데 그래도 첫날부터 적는 습관부터 메모하는 습관은 내가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간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적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남의 거를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거예요, 지인이. 예. 그래서 그 노트를 봤는데 그 노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왜요? 일단은 자기가 그 지인이 병원에 오기 전부터 빼곡하게 썼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날짜가 끊긴 걸 보니까 그 전에 썼던 것도 분명히 메모지가 있었을 것 같대요. 근데 지인이 본 메모장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 몇 월 며칠 몇 호일 무슨 환자의 피는 끈적하고 맛이 없었다. 몇 월 며칠 몇 호일 땡땡땡 환자는 오늘 처음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에서 풍기는 채취가 정말 나를 미치게 한다. 뭐야? 땡땡월 땡땡일 땡땡요일 잠들어 있는 환자의 병원복을 환복을 시켜주었다. 수술하며 튀었던 핏자국 다른 사람 피 냄새랑은 다르게 너무 향기로웠다. 옷에 묻어 있어 아쉬웠지만 어떤 날은 또 땡땡월 땡땡일 무슨 요일 실습생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 본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 예. 근데 거기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냥 정말 글씨로 이상하게 보긴 너도 맛보면은 내 마음 알걸?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완전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을 했대요. 예. 근데 그 뒤에 충격적인 게 아까 그 폐기물 통해서 나왔다는 바늘. 땡땡땡 환자 주사 바늘에 묻어있던 피 정말 신선하고 내겐 너무 향기로웠다. 여기서부터 지인이 더 이상 메모장을 넘기지를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자기가 보던 메모들을 덮어서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원래 그 지인이 봤던 노트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너무 그냥 당황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보고 있던 테이블에 덮어놓고 와버린 거예요. 어이구, 예.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다시 오후에 그 일과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실습까지 병원 마감할 때까지 별 탈 없이 정리를 한 다음에 병원 관계자랑 인사를 하고 좋은 조언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사수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야간 줘도 도니까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그러느라 바쁜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내가 그 노트를 본 이상 그 사람을 못 볼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누나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병원이 마감을 하면 네. 이제 1층 로비 있는 데는 불을 다 끄고 병실만 운영을 하잖아요. 보통 작은 병원들은. 근데 1층 로비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방향 출구 쪽에 사수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발을 막 동동구르고 왔다가 들어가 서 있더니 저희 지인을 발견하고선 딱 오더래요. 빠른 구멍으로 다다다닥 오더니 네가 내 노트 만졌지? 어땠어? 안 궁금해? 말해봐. 너는 이런 거 안 궁금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이 당황을 한 거예요. 처음에 뭐라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왜 그러긴 너 내 거 봤잖아.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뭐야 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좀 약간 색다르게 무서운 거 이게 약간 사람들이 어떤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맞는 걸 좋아하거나 때리는 걸 좋아하거나 어떤 특정 물질 물체에 대해 집착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 영화 향수 보면 사람의 채취에 대해서 막 되게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이. 네.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를 좋아하고 하물며 피가 왔다 갔다 한 그 관에 있는 피를 먹어봤다는 건데 와.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일 아닌데 그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흡혈귀야 뭐야. 그러게요. 근데 피를 막 툭툭툭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막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닌 거 바늘에 그 피가 남아있어? 물어보니까 닌 것 바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닌 것 바늘이랑 수액을 연결해주는 플라스틱 관 같은 게 따로 있대요. 근데 거기는 있지. 항상 피가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히면 닌 거가 막히면 역류해가지고. 와, 아니 그러려고 간호사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이런 건 안 물어봤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근데 일단 병원에 있었으니까 야근까지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였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 그 지인분은 그러고 나서 네. 뭐 의사한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 동료분들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대요? 네.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 실습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네네. 대학교 말에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병원을 갈 그것도 아니었고 이제 광주에 있던 지인이었는데 광주광역시 네. 광주광역시지만 그 주변에 뭐 그 화순 뭐 어디 등등 하면 다 전라도권이에요. 이제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다 광주권을 갔는데 그 지인이 전남권을 어떻게 자리가 나서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 병원을 다시 갈 일은 없었겠죠. 아무래도 뭐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겁먹으면 네네. 보통 누군가한테 말할 거 생각하면 좀 후안이 두렵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그분이 댓글 다는 거 아니겠지? 맛있다니까 너도 해봐 이러면서. 근데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색다른 걸로. 아, 근데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그쵸. 이제 다음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네.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도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역을 말해버리면 이게 커트라인이 너무 작아서 알겠습니다. 좀 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요즘 한참 골프가 유행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격도 올라있고 예약 잡기도 힘든데 어떤 식으로든 골프를 치겠다고 힘들게 예약까지 잡아서 하는 골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버지 지인이 그런 분이 계세요. 골프를 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때리는 걸 좋아해서 골프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어느 한 골프장을 아버지 지인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한 골프장에 야간 라운딩을 예약을 하셨어요. 라운딩이 이제 그냥 그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게임을 하러 간다 이거였는데 그분이 야간 라운딩을 예약을 하셨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자고 4명 맞췄다. 그래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제 제 아버지도 골프를 워낙 오래 하셨고 좋아하셔서 그래 가자 오랜만에 한번 가자 가셨대요. 이렇게 야간 골프를 치기 위해서 어느 한 골프장에 도착을 했고 야간 라운딩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골프장 같은 경우 1부, 2부, 뭐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간대별로. 근데 3부 마지막 타임을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경기가 끝나면 11시가 넘고 이런 시간이 되는데 일단은 늦지만 오랜만에 치자 해서 골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1번 홀, 2번 홀, 3번 홀 뭐 문제없게 9번 홀까지 전반 게임을 치고 나오셨대요. 골프가 18개의 홀을 도는 거니까 9번 전후반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9번 홀까지 치고 그늘집이라는 음식점에서 간단히 먹거리와 막걸리 몇 통을 시켜가지고 막 즐기신 다음에 이제 골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매니저분이 이제 10번 홀 후반 게임 시작하실 때 됐다고 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아버지 지인들이랑 준비를 하고 10번 후반 첫 게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순서를 정하는 타임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인 3분이 다 치시고 마지막 아버지가 티샷 홀에 처음 티샷을 칠 때가 왔는데 골프라는 게 그 코스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략을 해서 점수를 낮게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스포츠 자체가.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보내시려고 뒤쪽에서 에이밍을 보셨대요. 눈으로 어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웬 할머니가 넓은 필드 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뭘 줍고 계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뭐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나 디봇이라고 공이 잔디에 잘못 떨어져서 파이거나 눌린 부분을 이렇게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엔 그 직원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당황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아니 난 저기로 공을 치고 싶은데 지금 저기에 웬 할머니가 계신다. 아니 이 시간에도 잔디 관리 시키는 골프장이 있냐 하면서 신기해하시면서 그 매니저한테 빨리 무전 연락해가지고 지금 저기서 비켜달라. 내가 무조건 저기에 보낼 수 있다는 장담은 없지만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돼야 되니까 빨리 비켜달라고 해주시라. 나 빨리 쳐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필드 매니저 그러니까 캐디분이 갑자기 주춤주춤 거리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사장님 지금 마감 시간도 끝났고 벌타 없이 제가 해저드 티로 옮겨서 거기서 좀 치게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해저드 티가 뭐예요? 네, 이제 해저드라고
물이나 어느 한 숲속에 공이 빠져서 그 공이 죽으면 내가 첫 번째 쳤던 티샷 지점을 지나서 중간 위치에서 다시 새롭게 공을 치는 거예요. 그걸 뭐 해저드 티나 또는 OBT 이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매니저분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황당하죠. 내가 왜 굳이 저 직원 때문에 내 돈 내고 와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매니저분한테 지금 그 말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 고객이 내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대한 방해 요소,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골프장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지금 당신이 우리 게임이 매끄럽게 진행하기에 도움을 주신 분 아니냐. 그럼 당연히 저분 보고 나와라 그래야지 저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한 소리를 하셨대요. 한 소리를 하셨는데 그 캐디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기분이 너무 상하셔서 들고 있던 차량에 아버지 가방에 넣어버리고 그냥 타자고 해줘두고 뭐고 나 이번 10번 홀 안 친다 그냥 넘어가라 난 안 칠 거다 다음 홀부터 치겠다라고 아버지가 기분을 되게 상해하시면서 화를 내셨대요. 이제 그렇게 아버지랑 아버지 지인 세 분은 정상적으로 공을 쳤기 때문에 카트를 타고 이동해서 본인들 공이 떨어진 자리에 공 치려고 내렸대요. 그렇게 내리고 아버지는 카트 안에 앉아서 혼자 대기 중이셨는데 뒤를 돌아봐도 그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같은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자꾸 뭘 주섬주섬 죽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골프장 안 되겠다. 이 시간에 잔디 관리 시키는 것도 그렇고 고객이 공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지인 세 분이 다 공을 치시고 카트에 타셨을 때 필드 매니저도 같이 차에 탔는데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저분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냐. 아니 우리가 지금 막 팀이라 그렇지 다음 팀 있었으면 다음 팀에도 민폐가 아닌 거냐. 그러니까 필드 매니저가 진짜 죄송하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질문을 아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지?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화가 더 난 거예요. 아니 골프가 몇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비싸져서 1인당 한 게임을 치면 기본 27만 원에 매니저 비용에 카트 비용 또 거기서 먹으면 어른들 가면 보통 30만 원 넘게 쓰고 오시는데 그 돈을 쓰고 내가 치고 싶은 골프도 마음대로 못 치게 하는 거니까 짜증이 너무 나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매니저한테 나 이 게임 끝나고 그 게임 진행하는 경기과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다. 그렇게 알고 남은 홀부터는 매끄러운 진행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1번 홀부터 마지막 18번 홀까지는 별 문제를 없게 쳤고 그렇게 치고 나면 카트를 타고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요. 주차장을 가서 본인 차에 골프방을 실어주는데 지인분들은 일단 저희 아버지 차에 다 넣어주라. 자기네들은 씻고 나오겠다. 코로나인데 샤워실이 오픈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는 것을 가셨는지 세 분들은 먼저 락커룸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신다 했고 저희 아버지는 아니다 난 그냥 집에 가서 씻겠다 하고 캐디랑 같이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대요. 이동을 해서 차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미 그 캐디한테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 캐디가 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나신 상태였는데 캐디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대뜸 말을 걸더래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귀찮아서도 아니고 마지막 팀이라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난 말 안 하려는데 말을 하니까 물어본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10번 홀에서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나이 많은 할머니 분이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골프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지금 할머니가 저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냐 라고 말을 하니까 직원이 여기서 한두 명이 목격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럼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러면 알고도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막 캐디가 불안해하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좀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캐디가 다시 고객님을 포함해서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다. 왜 꼭 10번 홀에서 고객님들이 그 할머니를 봤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고 쳐다보기도 싫고 저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너무 끼치고 정말 저는 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그걸 보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왜냐면 4명 중에 1명 저희 아버지만 봤기 때문에
하필 오늘 고객님께서 그거를 보셨고 아무쪼록 너무 죄송스럽다고 이해 좀 부탁드린다고 이거를 뭐 경기과의 이야기라도 상관은 없다. 이미 알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라 예. 그렇다고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게 진짜야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차에 타셨고 지인분들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지인분한테 하셨대요. 근데 2명 지인분은 에이 야 거짓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골프에 정말 미치셨다는 분 그분이 그러셨대요. 너도 봤냐고 이렇게 말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대요. 지인한테 너 봤어?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뭔 할머니가 나 거기서 쑥 듣고 있는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아니 이 밤에 골프장에 들어서 쑥을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사람이 아니었냐고. 결국 4명이 가서 그 2명이 저희 아버지 포함 지인이랑 2분이서 귀신을 본 거예요. 와, 예. 그 일화로 아버지가 뭐 나 골프장 갔는데 귀신 봤다 그랬는데 그게 그 지역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그렇게 또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아, 본 좀 사람들이 꽤 유명한? 많다고. 오. 예. 근데 골프장 측에서는 뭐 그게 본인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굳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굿이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으니 그냥 본 사람들이 운이 없었던 거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귀신을 봤다 뭐 어쨌다 이거지 어떻게 조치를 해줬다라고는 얘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제가 4달 전에 똑같은 골프장을 갔어요. 네. 저는 제 아는 형들이랑 이렇게 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1번부터 18번 홀이 있으면 그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땐 18번부터 1번까지 역순으로 돌 때가 있는데 제가 역순으로 돌았어요. 역순으로 돌았는데 제가 그 10번 홀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 거기서 귀신 봤다. 티샷 그 공을 쳐야 될 자리 서면 우측으로 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관역 밑에 잘 봐봐라. 아빠는 거기서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 뭐 저희 지인들 다 보지도 못했고. 근데 괜히 소름이 끼친 거죠. 거기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캐디한테 물어봤어요. 매니저한테. 여기 귀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들을 거 다 들었어요. 귀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디서 들으셨냐고. 저희 아버지랑 지인은 봤다던데요? 그러니까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도 봤대요. 네. 자기도 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밤에만 나온대요. 밤에만. 야간 그 경기에만. 제가 추측하는 건 용고 없는 묘지가 많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골프장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뭐 거기 묻혀 계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 뭐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일단 남의 이야기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인분과 겪으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가셔서 목격을 하신 분이 네.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기서 봤어요. 저도 그 할머니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꽤 많이 보셨다고 제가 이제 하니까. 어디 지역을 못하니까 경기도를 절반으로 나눴다고 하면 위쪽 경기도예요. 근데 어차피 집쟁이님께서 이제 안 밝히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댓글에 나올 거예요. 분명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댓글에는 어디 골프장이다 분명히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는 워낙 또 넓다 보니까. 그쵸. 오늘 또 집쟁이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가지 이야기.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진짜 충격적이네요. 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2번째도 너무나 흥미로웠던 실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아이고. 주무세요. 집쟁이님이 훨씬 더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2번째 이야기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겪으신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카톡 DOLB77777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